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 후보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얼마나 심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수사도 달게 받겠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면 처벌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불법 도박 문제는 인정을 한 것이고 네. 그런 뭐 성매매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도 뭐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뭐 증거나 이런 게 나와야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야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지금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이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불법적인 문제면 당연히 저는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예. 뭐 더 이상 뭐 감추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상한 또 처벌이나 아니면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그 심각성과 파장이 더 계속 되려면 더 나와야 돼요. 아하. 일단은 네. 뭐 불법 도박 문제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맥을 끊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더 논란이 되려면 입시 비리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네. 공격거리가 더 많아지는 건데 네. 일단 아직 조금 더 파악 중인 건지 아니면 시점을 재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좀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네. 더 커 보여서 아하.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이제 이 싸움 그만하자 네.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리한 게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겠다. 불리하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장 교수님. 네. 김남국 의원 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공작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주모 변호사 윤석열 캠프에 있는 검사 출신의 이분이 주도해서 뭐 공작하는 걸 택시에서 동승했던 사람이 듣고 제보를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보를 했던 분이 주진호 변호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내용을 또 정확히 기억을 했다가 또 제보한 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뭐 수사가 진행이 되면 블랙박스 같은 걸 좀 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거기 보면은 뭐 명확히 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뭐라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네. 사실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전에 들은 얘기를 했지만 예.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면요 도리어 예.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네. 물론 뭐 언론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보도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좀 더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국민들한테 내놓았을 때 네. 보고 아 정말 그렇네 문제가 있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키우는 것은 네. 만약에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아직까지는 이 이슈를 키우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성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이 안건에 실체가 있으려면 택시 블랙박스 그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기사분과
차량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될 테고 그렇죠. 그 블랙박스가 확인되고 이래야 될 텐데 맞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공작설 자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맞아요. 결국 그런 증거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아직까지는 될까요?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아무 증거가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물증이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키우다가 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지금 민주당이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한 정치 공작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증거를 찾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김남국 의원은 고발당했죠. 고발당했죠. 예. 네. 만약에 그 고발 자체가 수사로 이어지고 혐의가 확인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자체를 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근데 고발을 했는데 이건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남국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네. 택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 아직은. 네, 수사를 하다 보면 네.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사력을 동원해서 예. 택시를 찾고 그 택시에서 그런 녹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다가 네.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단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과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성철 교수님,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불법 도박 문제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네. 게시글에서 어떤 성매매를 한 듯한 이런 네. 추정을 할 수 있는 글 혹은 이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대단히 조금 잘못돼 있다, 왜곡돼 있다 그럼요. 이런 글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저희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는 네. 안 될 말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자식 문제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는 같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자식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식이 뭐 저는 성매매를 했습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왜냐하면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또 댓글들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나 또 다 찾을 거예요. 네. 거기서 또 다른 사실이 나오면 예. 또 상당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만큼은 아들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딱 끊는 것은 옳지가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 아이디가 있고요. 그 아이디에서 쓴 것 본인이 썼다라고 확인되는 글들이 있고 또 여러 또 그렇지 않고 추정만 되는 글들도 여러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의 문제인지 파악은 돼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좀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적절한 용어들을 쓴 건 분명히 있죠. 그건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어쨌든 그게 그러면 실행됐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실행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자녀를 잘 길러야죠. 그건 맞는 네. 얘기고요. 저도 자녀가 여기 다 세 분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예. 이제 성인이 다 된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본인의 자식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저는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현재 나온 상황까지는 민주당에서 파악한 거는 네. 성배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그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뭐 그러면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내지 않는 이상 뭔가 네. 그걸 진실을 밝혀낸다는 건 본인의 말을 현재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요. 허위 경력 의혹, 허위 학력 의혹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가 다 정확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의혹 상태인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민주당에서는요. 5개 대학에 18개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장성철 교수님. 어떤 단순 기재상 실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실수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네. 당연히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 본인이 자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허위 경력을 쓴 것은 예.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이득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했던 일인데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공격인 것 같은데 네. 전 대응과 반응과 사과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때요? 오래전이고 또 후보에게 책임 묻는 게 조금 뭐 어떻다라는 말씀에 다른 쪽에는 2007년 신정아 소위 그 파문이 발생했을 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요.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윤석열 검사가 신정아 씨에 대한 그런 허위 이 사문서 네. 작성, 그다음에 업무 방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책임을 과거에 했던 일, 결혼하기 전의 일이니까 책임지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일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반응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 방식과 해명, 사과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이 잘못됐다. 결혼 전의 일이지만 예. 저의 아내가 그렇게 예. 허위 경력을 써서 네. 어느 정도의 다른 이득을 받다거나 네. 뭐 강의를 했다거나 다른 중요한 일을 했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제가 지금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냥 깨끗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허위 경력 쓴 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왜 방어하고 옹호하고 뭐 네. 연수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대선판을 끌고 가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사과는 빨리 깔끔하게. 단순하게 변명 없이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모습 보이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예. 이런 공격까지 받잖아요. 왜 네. 그런 논란에 스스로 휩싸이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최진봉 교수님도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시라서 네. 이 문제 그 남의 일 같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장 교수가 잘 설명을 했는데 네. 이건 사과를 잘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은 100% 인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줄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결국 공정이잖아요. 공정이죠. 예.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아까 말씀 신정아 씨나 이런 분들 수사할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분이 왜 네. 본인의 부인 관련돼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강사들 모집할 때는 뭐 이력서도 안 주고 다 했다. 아름아름. 우리 표창원 앵커도 예. 대학에 계셨었잖아요. 제가 시간 강사분들 평가도 네. 하고 다 위촉 했었거든요. 예, 뭐 학과장 할 때 다 관여를 했었죠. 그렇죠. 예, 저도 예. 그래요. 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잘못하면 뭐 상당히 큰일 예를 나죠. 들면 네. 2019년부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식적으로 하지만 네. 그 전에도 다 학과 내에서는 이력서 받아서 다 검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걸 아무나 시강사는 왜냐하면 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지는 교수들은 전임 교수들은 당연히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식의 반응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괴감을 들게 만들고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저는 커진다고 봐요. 네. 만약에 정말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서 가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게 네.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더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이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논란, 허위 경력 논란과 관해서 예. 윤석열 후보가 대응하는 저러한 방식이 네. 자칫 잘못하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본인의 출마 명분이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허위 경력 쓴 것을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출마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대응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욕대 이력 논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변인들 성명 논평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이거는 저 민주당이 허위 사실 유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연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5일 그냥 방문한 동안 거죠. 다녀오고. 예. 방문해서 누구 강의 한번 듣고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이거를 연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억지 부리지 마라. 국민들 다 알아요. 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연수라면 정말 6개월, 1년 이 정도 연수해야 연수지. 네. 그냥 다른 프로그램에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연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장 교수가 사실은 이제 국무부였네요. 미국 국무성이었네요. 국무에 초청으로 해서 연수를 갔다 왔어요. 네, 네. 본인 이력서에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전체 그러니까 서울대 GLA인가요? 그 코스 안에 포함된 일주일간의 연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가 돼 있는 서울대 경력을 쓰는 게 맞지. 그렇죠. 그걸
그 일주일간 그 전체 6개월 중에 일주일 갔다 온 그걸 꺼내 가지고 그걸 학력에다 쓴다. 네.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에 어긋난 부분이 있죠.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또 오늘 충격적인 어쩌면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본인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이분 영입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처음 보는 전략과 초식이라서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걸 과연 외연확장으로 봐야 될지 어허. 아니면 무리한 영입으로 봐야 될지 네. 상당히 헷갈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김한길 위원장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20대 남성들은 우리를 지지하니까 어느 정도 표가 확보됐으니까 어허. 신지의 이 분을 영입함으로써 예. 지금 갈 곳 없는 젊은 여성층의 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인식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접근하면요. 네. 20, 30대 남성분들 네. 국민의힘에 지지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네. 상당히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라는 네. 식의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네. 이 부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커뮤니티는 그렇고요. 국민의힘 내부는 어떤가요? 반응이? 헷갈려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아니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젠더 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다. 예. 논란이 되는 사람을 영입해서는 결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신재 씨를 모셔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음. 외연 확장이랄까? 외연 확장이 단순히 그냥 본인들과 반대편에 있던 분들을 모셔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네. 또 다른 갈등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물론 신재 씨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표는 그랬잖아요. 예. 당의 공식 기조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재를 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과연 신재 씨가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페미니즘, 그렇죠. 소수계층 대변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셨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충돌이 됐을 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네. 본인은 과연 그동안 했던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냈을 때 네. 선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뭐랄까요 깨지기 쉬운 어떤 뭐 물건 하나를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한길 대표의 계산처럼 이 남성 더하기 여성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오히려 될까요? 저는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신재 씨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국민의힘 측과의 철학과 가치관과 좀 달라요. 네. 이분은 강한 페미니즘을 주장을 했고요. 네. 탈원전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다면은 과연 신재 씨가 옴으로써 신재 씨를 지지했던 페미니즘을 강한 여성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아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재 씨를 반대하는 네.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장성철 특임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